조선시대 왕들의 사랑 이야기. 궁궐 담장 너머 화려한 권력의 그늘 아래에는 가슴 아픈 사랑과 질투, 희생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절대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고뇌하던 한 사람의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 동안 27명의 왕이 다스렸고 그들에게는 47명의 왕비와 166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2일 태종과 원경왕후 권력보다 강한 사랑. 조선 최고의 건부부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는 조선시대 가장 금슬이 좋았던 왕과 왕비로 꼽힙니다. 두 사람은 정략 결혼이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였습니다. 민씨는 태종이 아직 왕자일 때 결혼했고 왕자의 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을 함께 겪으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른 후 여러 후궁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경왕후와의 심각한 불화를 초래했습니다. 왕비 민씨는 남편이 후궁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격분했고 태종은 결국 모든 후궁을 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친형제까지 죽였던 냉혹한 태종이 아내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약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태종은 장인 민재를 죽이고 처가의 민씨 가문을 수청했지만 원경왕후와의 관계는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태종의 슬픔은 대단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종은 29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의 진짜 사랑은 오직 원경왕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빈 신씨, 왕과 왕후가 함께 사랑한 여인. 태종의 후궁 중 신빈 신씨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원경왕후의 몸종이었는데 워낙 예쁘고 총명하여 왕후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원경왕후가 직접 신씨를 태종에게 추천했고 태종도 그녀를 청해했습니다. 왕비가 직접 후궁을 추천한 유일한 사례로 세 사람은 조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신빈 신씨는 태종의 마지막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과 신빈 김씨 노비에서 왕의 사랑을 받은 여인.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세종대왕은 소원왕후 외에도 10명의 후궁을 두었지만 그중 가장 특별한 인물은 신빈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노비 출신으로 세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의 총애를 받아 6남 2녀 총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는 소원왕후가 낳은 자녀 18남 2녀와 견줄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신빈 김씨는 권력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그녀를 더 높은 지위에 봉하려 해도 거절했고 자녀들의 정치적 성공보다는 학문과 덕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 중에는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등이 있었는데 모두 학문이 뛰어나고 품행이 바른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인품은 높았던 신빈 김씨는 세종의 마음을 평생 사로잡았습니다. 3. 성종과 새 여인 비극적 삼각관계의 시작. 퇴비 윤씨, 사랑이 비극이 된 여인. 성종의 계비였던 윤씨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왕비 중 한 명입니다. 1473년 후궁으로 간택되어 수기에 봉해졌고 연산군을 낳으면서 3년 후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왕비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극심한 질투심으로 유명했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들을 가까이 하자 격분하여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왕을 모독한 중죄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인 인수대비는 윤씨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인수대비가 윤씨를 싫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윤씨가 산대왕후인 정의왕후가 선택한 며느리였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결국 윤씨는 1479년 폐비되었고 1482년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들 연산군에게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다고만 알고 자랐고
훗날 진실을 알게 되면서 관계 폭군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정현왕 후 조용히 자리를 지킨 여인 윤씨가 폐비된 후 성종의 세 번째 왕비가 된 정현왕 후 본명 윤창년은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왕실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중종과 진성대군을 낳았고 성종 사후에는 자순대비로 불리며 궁중의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숙의 홍씨 10명의 자녀를 낳고도 성종의 후궁 숙의 홍씨는 무려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는 조선 후궁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기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빈이나 귀인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숙위에 머물렀습니다. 성종이 그녀를 총애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더 높은 지위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4. 숙종과 새 여인 조선 최대의 스캔들 2년왕 후 덕망 높은 왕비 숙종의 두 번째 왕비 인현왕 후 민씨는 1681년 14세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인 명문가 출신으로 덕망과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왕비로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궁중을 조용히 다스리며 왕비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장희빈, 운명을 농락한 여인 희빈장씨 본명 장옥정은 숙종보다 2살 연상인 1659년생으로 역관 장현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궁녀로 입건했다가 숙종의 눈에 띄어 승언을 입었습니다. 장희빈은 미모와 총기가 뛰어났고 무엇보다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1686년 장희빈은 아들 훗날에 경종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숙종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남인 세력은 장희빈을 왕비로 만들기 위해 움직였고 1689년 기사왕국으로 인현왕후는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영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인들이 왕비를 등에 업고 권력을 독차지하자 왕권의 위협을 느낀 숙종은 1694년 갑술왕국을 일으켰습니다. 인현왕후는 다시 왕비로 복위되었고 장희빈은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인현왕후의 관대함 놀랍게도 인현왕후는 복위 후 장희빈을 궁에 다시 들이라고 숙종에게 청했습니다. 자신을 폐위시킨 여인을 용서한 것입니다. 이는 인현왕후의 깊은 덕성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러나 1701년 인현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5세였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은 후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인형의 침을 꽂는 등의 무고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격분한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1701년 장희빈은 4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숙빈 최시동이 조용히 사랑받은 여인 숙종의 후궁 중 숙빈 최씨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녀는 무술이 출신으로 궁에 들어왔지만 성실하고 순박한 성품으로 숙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조를 낳아 조선의 왕통을 이었습니다. 숙빈 최씨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권력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아들 영조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영조는 평생 어머니 숙빈 최씨를 그리워했고 왕위에 오른 후에도 어머니를 추승했습니다. 5. 정조와 의빈성씨 15년을 기다린 사랑 왕이 사랑한 유일한 여인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한 명의 왕비 효왕후와 4명의 후궁을 두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은 의빈성씨 본명 성덕임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정조는 15세 되던 해 궁녀 성덕임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세손세자 시절이었던 정조는 그녀에게 승혼을 청했지만 놀랍게도 성덕임은 거절했습니다.
신분 차이를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정조의 정치적 입지를 걱정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정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그는 성덕임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즉위 5년째인 1780년 정조는 다시 한번 성덕임에게 승언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왕이 청을 2번이나 거절한 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15년 만의 결실. 1782년 정조가 처음 성덕임을 본 지 15년 만에 그녀는 마침내 정조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나이 30세, 정조의 나이 31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지만 정조의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성덕임은 소위로 책봉되었고 1782년 문후세자를 낳았습니다. 정조는 세자를 얻은 기쁨에 그녀를 귀인으로 승격시켰고 얼마 후 의빈으로 봉했습니다. 정조는 의빈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시를 쓰고 편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관심을 쏟았습니다. 비극적 결말.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86년 5월 문후세자가 5살의 어린 나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의빈성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해 9월 의빈성씨는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4세였습니다. 정조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의빈의 묘표를 지었고 그 글에는 나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애절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정조는 의빈이 죽은 후에도 매년 그녀의 제사를 극진히 지냈고 다른 후궁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의빈성씨의 죽음에는 독살설도 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를 반대하던 노론 세력이 의빈을 제거했다는 설입니다. 정조 자신도 49세에 갑자기 사망했는데 역시 독살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효영후와의 관계. 흥미롭게도 왕비 효영후는 의빈성씨와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효영후는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의빈이 낳은 문후세자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의빈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효영후는 그녀를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6. 인조와 인열왕후 반정의 소용돌이 속사랑. 인조는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고 평생 정통성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그의 부인 인열왕후 한씨는 반정 전부터 함께한 부인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뎠습니다. 인열왕후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날의 효종을 낳았지만 병자호란의 치욕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인조는 후궁으로 귀인 조씨를 총애했는데 그녀는 권세를 부려 인열왕후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인열왕후는 1635년 세상을 떠났고 인조는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은 꽤 계속되었고 인조는 아들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비극도 겪어야 했습니다. 7일. 현종 후궁을 두지 않은 왕. 현종은 조선 왕 중 매우 드물게 후궁을 두지 않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비 명성 왕후와의 금슬이 좋았고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명성 왕후는 숙종을 낳았고 현종은 평생 그녀만을 아꼈습니다. 8. 고종과 명성황후 근대의 경랑 속 파트너. 고종과 명성황후 민비는 정략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정치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뛰어난 정치력으로 흥선대원군을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고종은 명성황후를 신뢰했고 많은 일을 그녀와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1895년 명성황후는 일본 낭인들에 의해 경복궁에서 시해당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고종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고 명성황후를 그리워하며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고종에게는 여러 후궁이 있었지만 그중 귀인 엄시연비는 영친왕을 낳아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명성황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결론, 왕관 아래의 진실한 감정들. 조선의 왕들은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들도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태종의 아내 사랑, 정조의 15년 짝사랑, 숙종의 복잡한 삼각관계, 세종과 신빈 김씨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 모든 이야기는 사랑이 신분과 권력을 초월하는 감정임을 보여줍니다. 왕실의 사랑은 때로 정치적 도구가 되었고 때로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속에는 분명 진실한 감정이 존재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전해지는 이 사랑 이야기들은 역사가 단순히 권력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 감정이 복잡한 드라마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왕의 청을 2번이나 거절한 의빈성 씨, 왕과 왕후가 함께 사랑한 신빈 신씨, 자신을 폐위시킨 장희빈을 용서한 인현왕후. 이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존엄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랑하는 마음과 상처받는 감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